수익을 갖다가 길게 끌고 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끌고 갈 때 버티기도 힘들고, 그리고 비중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심장이 벌컹벌컹 거리면서 이거를 매도를 또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손절란이 왔는데도 이게 너무 손실이 커지니까 손절이 안 된다. 이게 모든 게 비중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내가 익절하는 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엇박자를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중을 낮추세요. 그러면은 마법같이 여러분들 더 잘 될 겁니다. 단타 스캘핑을 할 때 분할 매수와 물타기의 차이, 이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은 HJ중공업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 급등한 HJ중공업의 모습을 봤어요. 자,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나는 분할 매수를 몇 번 나눠서 하는 트레이더다 칩시다. 눌림목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31,500원에 자, 요쯤 오면 1차를 걸어두고 31,000원 오면 2차를 사겠다, 이런 전략을 짜는 게 말 그대로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뭐 요쯤에서 누군가 또 여기 한번 사고 또 여기 한번 사고 이럴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그거는 이게 예를 들면은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거고요. 물타기의 경우에는 만약에 요쯤에 매수를 돌파에 샀든 아니면 여기 그냥 요쯤에 눌리면 그냥 샀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렸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렸어요. 근데 내가 계획에 없이 마이너스 3%가 찍히네, 내가 1000만원 들었는데 마이너스 3% 찍히네, 기분 나빠, 1000만원 더 사야지. 그래서 비중이 2000이 됐겠죠. 2000이 됐지만 요쯤에 내려오면 이제 평단가가 내려감으로 마이너스 1.5%까지 내려가겠죠. 이런 마법의 효과를 누리고자 말 그대로 물타기랍니다. 이게 손실을 주기 싫어하는 어떤 심리? 마이너스 1.5% 됐으니까 내가 1.5%면 반등용 본전에 나가야지, 약간 이런 심리가 물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단가를 강제로 낮추는 행위. 분할 매수는 내가 선택한 1차, 2차, 3차의 어떤 전략적인 매수. 이거는 완전히 이제 아시겠죠? 손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루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파 매매를 할 때는 그 장대 양봉의 길이에 따라서 장대 양봉 시가를 이탈하면 자른다든지, 눌림 매수를 했을 때는 그 아래 꼬리 전저점을 완전히 이탈했을 때 자른다든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루틴은 가지고 있다, 손절에 대해서. 다만 여러분들, 이건 루틴일 뿐이지 대략의 어떤 10개 중에 8개의 종목을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 중에서 서너 개 정도는 그냥 프리스타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수 관련된 종목을 샀어요. 무거운 초우량주를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막 지수가 내려가고 있어요. 미장도 막 내려가고 있어요. 미선물이 장중에. 그러면은 빨리 비중을 줄이거나 하겠죠. 뭐 이거를 제 손절가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누가 봐도 뻔히 내려갈 게 눈에 보이는데. 이럴 때는 빨리빨리 자유롭게 제가 매도를 좀 하는 편이고, 또 제가 대장주를 매수를 했는데 후발주들이 너무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정해놓은 어떤 루틴에 의한 손절 라인이 오기 전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탑로스라고 자동 로스 기능도 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매수가로부터 4.7% 이 최후의 보루, 제가 실수로 안 잘랐다 그랬을 때 여기 자동 로스 컷이 나가게끔 요거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 추종 매매는 이거는 제가 하는 매매가 아니라 가지고 제 매매는 딱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매매 혹은 데이 매매. 예를 들면은 단기 매매 영역을 당일 단타 있죠. 제가 뭐 샀다가 장끝 날 때까지 들고 있다든지, 뭐 그때 정리를 했다든지, 혹은 아니면 오늘 내가 매수한 종목을 내일까지 뭐 끌고 간다든지, 뭐 그러니까 하루 정도 가져가는 매매를 단기 매매 영역으로 우선 두고 제가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가치 투자처럼 이 종목은 정말 펀더멘탈도 좋고 오랫동안 들고 가도 이거 수익이 잘 나겠다, 안정적으로, 그런 종목을 하는 어떤 중장기 매매, 또 요게 있고, 또 마지막으로 스윙 같은 경우는 일정이라든지 현재 시장에서 핫하다, 근데 이 종목은 한 번 더 점핑이 되겠다, 그 스윙에 대해서도 뭐 기술적인 방법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장의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 위주로 하고, 중장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숫자가 찍히고 시장 성장성이 보장되는 그런 안정적인 위주로 제가 하고 있고,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날의 주도주는 매일매일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매매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이렇게 추세가 좋다고 해서 뭐 산다든지 그런 매매를 기술적으로만 보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수가 신고가를 지금 강하게 뚫었잖아요. 오늘 거래대금도 좀 터지면서 외국인 기관 메이저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뚫었는데,
어김없이 양시장 모드 있죠.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보면은 개인만 매도하고 기관 매수, 외인 매수, 양시장 모두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한번 지수를 볼까요? 코스피 지수인데 이때부터 상승의 시발점이었죠. 4월 10일부터 여기까지 7월 말까지 올랐잖아요. 그럼 4개월 정도 시장은 초급등을 했다. 이렇게 4개월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면은 8월달 한 달 정도가 좀 약간의 어떤 조정 기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벌었던 돈을 여기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 거래량도 좀 많이 말랐죠. 이 구간을 보시면은. 이런 데 비하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약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여러분들의 거래량이 좀 없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좀 하셨을 텐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래도 이 긴 파동이 한 번에 좀 죽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지수라는 거는 특히나 관성의 법칙이 잘 먹히는 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지금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지어. 근데 5천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시각이 4천까지는 무난하게 간다. 그 흐름대로 지금 여전히 보셔도 충분히 유효하다. 그러면 9월달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할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수 예측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수는 특히나 대응의 영역이고 너무나도 신의 영역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올 거음에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비중에 대해서만 신고가를 뚫었으니까 내가 원래 들어가는 종목들의 지금 투심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이 차트를 완전히 돌렸다는 거는 시장의 투심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도 비중 정도는 좀 더 올리겠죠. 이 구간에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올리겠죠. 그 다음으로 HJ 중공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구간을 저는 많이 나눠서 보거든요. 이제 일봉상에서 처음에 장대 항봉이 나왔을 때는 저는 이 구간을 1구간으로 저는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조정이 뭐 며칠이 오든 또 한번 장대항이 또 나와요. 연달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요. 이런 구간들을 저는 2구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1구간이 나오든 2구간이 나오든 한 2주 정도 종목이 쉬잖아요. 약 10거래 정도. 이거는 이거 여러분들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다 개발한 거고, 제가 그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 되면 리셋이 되겠지, 그냥 그 통상적인 데이터지. 이거 역시도 신뢰도가 정확히 굳이 숫자로 표기하자면 80%? 아니면 85%? 이 정도지. 이거 100%는 당연히 될 수가 없고요. 기계적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HJ 중업 같은 경우에도 이 파동이 쫙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 이후로 여러분들 한 2주 정도 다 쉬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리셋 됐다 보고, 여기가 저는 1구간으로 봅니다. 새로 시작한 1구간, 여기가 2구간.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뭐 2.5구간이든 3구간이든 4구간이든 5구간이든 거기서부터는 어차피 광기의 영역이고, 섹터의 전체적인 재료적인 힘이라든지 섹터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는 가름이 되거든요. 이번에 마스가 때처럼 뭐 조선 관련처럼 엄청나게 큰 재료가 엮여있다, 이랬을 때는 그냥 광기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 구간을 나누는 것도 사실 크게 무의미합니다. 이때는 그냥 섹터의 힘을 믿고, 재료의 힘을 믿고, 시장 분위기 가장 강한 섹터를 믿고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게 좀 괜찮고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1구간, 2구간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HTS 엔진 같은 경우에 있죠. 이 9월 5일날, 자, 이날 같은 경우 일봉을 보시면 앞에 윗꼬리가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거슬렸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좀 터진 윗꼬리 연봉 있죠. 이런 게 상당한 매물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린 사람들이 좀 많은, 약간 속된 말로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좀 하는 편인데, 자, 이렇게 윗꼬리 연봉 거래 실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이 구간을 돌파 매매를 하실 때는, 아니면 요 밑에서 사실 때 있죠. 요럴 때는 되도록이면은 저는 3% 정도에서 익절을 하는 편입니다. 매수 타점을 잡고 나서요. 이거는 제가 익절을 하는 노하우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추후 제가 설명을 할 일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죠, 여기서도 예를 들면 윗꼬리가 2개가 달려서 이렇게 음봉이 또 만약에 여기 하나 더 있다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이거 매매를 이날 그냥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한 개는 들이댈만 합니다. 시장의 중심주기도 하고 힘도 들어왔고, 그 다음 이쪽 섹터가 세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여기를 뚫으면 신고가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도 그렇죠. 1대1은 할만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2명인데 내 혼자서 싸운다? 그럼 지잖아요. 질 싸움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통상적인 약간 데이터긴 한데, 또 모든 상황에서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시장 분위기라는 그런 건 조금 어느 정도 보셔야죠. 그래서 ST 엔진은 이렇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고민도 많이 드실 겁니다. 수익을 갖다가 길게 끌고 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끌고 갈 때 버티기도 힘들고, 그리고 비중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심장이 벌컹벌컹 거리면서 이거를 매도를 또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손절란이 왔는데도 이게 너무 손실이 커지니까 손절이 안 된다. 이게 모든 게 비중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내가 익절하는 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엇박자를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중을 낮추세요. 그러면은 마법같이 여러분들 더 잘 될 겁니다. 근데 그 비중 낮춘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안 쉬워요. 예를 들면 내가 종목당 평균적으로요 500만원 정도에 들어가는 트레이더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500만원 들어가서 좀 매매가 꼬여서 내가 비중을 갖다가
예를 들면 종목당 200만원으로 낮춘다. 이러면 매매가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손실이 좀 덜 나잖아요. 이러다 보면 전체적인 계좌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 때는 좀 덜 벌지만 손실할 때 손실을 좀 작게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게 좀 천천히 가는 길이 결국은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중을 갖다가 잘 제어하려면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얕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거만 한번 좀 더 낮춰서 해보시면은 익절도 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만약에 내가 500만원을 하다가 200만원 낮췄어요. 이 200만원이 또 자기가 원래 500만원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한 방에 그냥 샀다가 한 방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200만원 샀어요. 그러면은 한 3%에서 4% 왔을 때도 세밀하게 분할 매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먼 미래를 봤을 때 내 매매가 비중이 커졌을 때 더 세련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절대 작은 돈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 막 하지 마시고 너무 세밀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매할 종목들을 제가 또 어떻게 찾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자, 추석 연휴 때 네프콘 VOD 영상으로 제가 생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건 없는데 제가 보는 창이 한 검색식까지 포함해서 한 3개, 4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되고, 재료 되고, 일봉 좋고, 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뭐 섹터 흐름도 괜찮고, 그런 조건들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 다수가 나와야지 매매를 한다는 건 알겠지만, 그 몇 가지를 무시하고도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 시그널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트레이더들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약간 이공계 학생처럼 그냥 뭐 기계적으로 뭔가 공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칼같이 탁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이거 일봉도 괜찮고 지금 느낌이 왔으니까 매매하자. 이건 사람 성향마다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더 진보된 얘기를 드리자면은, 또 그런 성향에서 사람마다 또 경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경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어떤 느낌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패턴들에서 이렇게 잘 가는 데이터가 저도 모르게 저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툴 있죠. 그 툴 안에서 그 느낌을 가미해서 그 중간을 줄타기를 교묘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늘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 연륜이라는 것도 무시도 못하고, 근데 다 차치하고라도 제가 정말로 제가 이것만큼은 무조건 본다 하는 거는 따로 정해놓은 루틴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주식은 어떤 경우에서 내가 매수를 할까에 대한 고민보다 이건 왜 안 해야 되지? 안 해야 될 이유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좀 더 정답에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할 종목들만 걸러지겠죠. 아무래도 압축이 좀 더 될 테고요. 그릇을 키우실 때는 정석적인 방법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한 5,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내가 확신이 들고 나만의 어떤 매매 루틴이 잡혀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비중을 한 20% 정도 늘려보세요. 천천히. 이게 정석이라고는 하나, 저는 사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거 사실 저처럼 하려면 여러분들 많이 깨져봐야 돼요. 시장에. 저는 주식 시작하고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때까지가 돈을 정말 많이 갖다 부었거든요. 깨지면서 그냥 비중을 막 키웠어요. 그냥 강 크게. 내가 왜냐면 지금 누적 손실이 마이너스 2억이야. 이거 폭구하려고 여러분들 그냥 또 밀어넣는 거죠. 그냥 돈을 계속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게 아프게 돌아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투, 스윙, 단타 요 3가지 정도를 병행을 어느 정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 인생에서 그냥 원탑은 저는 무조건 데이 트레이딩, 단기 매매, 이게 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 6, 스윙 2, 중장기 2,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금액적으로 벌리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사고 끝냅니다. 그 다음에 눌림 매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빠지는 날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1차 사고 요쯤에 오면 또 2차까지 뭐 3차까지 이렇게 모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눌림 매매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본인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주입이 돼야 되고, 그 시장 분위기를 또 잘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경험적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이 종목이,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눌림 매수는 결코 쉽진 않다. 근데 웬만해서 여러분들 그 전저점 부분까지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파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만약에 분할 매수하면,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올랐잖아요. 그럼 한 3분의 1 지점 있죠. 요쯤에 보통 여러분들 1차 사시고요. 그 다음 전저점 요런데 오면 또 2차 사고, 이렇게 단 정말 좋은 종목이었을 때 여러분들 아무 종목이나 해버리면 떨어지는 칼날이잖아요. 그 아무 종목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 종목이 벌써 한 20%까지 왔어요. 한 2구간인데 이미 장대 양봉이 2일째인데 20% 오면 저는 다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20%온 거를 20% 근처까지 혹은 왔다든지 아니면 산 근처까지 또 왔다가 내려오는 거를 받는다. 그건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자, 리스크가 좀 작은 종목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계속 봐야 돼요.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등락률 순으로 보면서 지금 1등은 어떤 종목이고 2등은 어떤 종목이고 계속해서 파악하시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체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은 조선의 날이구나. 오늘은 현재까지는 로봇이 가장 강하구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서도 당일 급등했던 종목들을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보면 되잖아요. 차트들 보면은 이 순간에는 요때 뭐 로봇이 주도주였구나. 또 어떤 때는 로봇하고 조선하고 어떤 게 주도 세팅이 좀 헷갈리는 또 순간들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자, 그런 것들은 정말 움직이는 생물이다 보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빠르게 계속 종목들을 쉴 새 없이 찾아보고 돌려보고 어떤 섹터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지, 거래대금 상위, 등락률 상위, 이거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간 종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한 8억을 샀어요. 8억을. 자, 8억을 샀을 때는 엄청나게 저도 나름 긴장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때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비중이 조금 그래도 과하게 좀 많이 들어간 종목일수록 제가 생각한 지점에서 빠르게 반등이 안 나오면 저는 좀 빨리 줄이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8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네? 계속 안 가네? 그럼 저는 그 순간순간에 일단 좀 줄여갑니다. 왜? 심리적으로 이미 지잖아요. 그래서 내려가 버리면은 제가 매도도 못해요. 그래서 비중이 커질수록 칼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가 물량에서 10%씩 계속 줄여나가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빨리 안 갔을 때. 근데 하지만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그 위에서 논다든지 좀 안전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다 이러면 저는 또 버티는 것도 잘 버티거든요. 그럴 때는 또 버텨서 좀 분할 매도를 어디쯤에 걸까 이제 그 생각을 또 하겠죠. 올라가게 된다면요. 그러면 또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HTS 엔진을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억 정도를 HTS 엔진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랬을 때 뭐 한 번에 사는지 5천씩 뭐 4번 나눠 사는지, 그거는 또 그 종목에 따라서 비중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호가가 정말 얇은 시가총액이 뭐 1000억대 종목이다. 그런 종목인데 제가 뭐 몇 억을 사실 못 들어가죠. 맥시멈 사실 저는 1억으로 보거든요. 스몰캡 종목들은 손절 나갈 때 계좌가 착살납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HJ중공까지 호가가 빵빵한 종목은 뭐 그냥 한 방에 뭐 2억은 그냥 한 호가에 다 사실 정도로 정말 작은 물량이거든요. 2억 정도도. 그래서 종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저처럼 큰 비중으로 이제 하시거나 그런 수준이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거래량 터지는 호가,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비중을 다 다르게 들어가셔야 돼요, 결국은. 그리고 돌파를 할 때는 웬만하면 한 번에 다 사고 치우고, 눌린 매수는 되도록이면은 1차, 2차, 한 최대 3차까지 요 정도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